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결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편입니다. 네, 이번 시간 생각의 폭을 굉장히 넓고 또 생각을 또 던져드리는 그런 코너죠. 바로 만약의 전쟁사인데 이번에는 조금 전쟁사라기보다는 만약의 뭐 역사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될 텐데 일종의 뭐 대체 역사가 될 수도 있고 뭐 가상 역사가 될 수도 있고. 네. 흔히 그 우리나라 특히 조선 시대의 역사를 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근세가 없다는 그렇죠. 그런 말도 좀 있죠. 어떤 분들은 이제 조선 시대가 왜 있었어야 됐나? 네. 그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조선 시대 때문에 우리나라가 식민지도 겪고 그랬다. 뭐 헬조선 이라고 하면서 이 얘기가 많은데 그런 조선 시대의 뭐 초기, 중기, 후기가 됐던 전체 조선 시대를 통틀어서 그럼 우리가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흥미거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 식민지가 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독자적인 주권을 가진 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던 방법이 어디 있을까? 그런 어느 왕 때 뭘 했으면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라는 거죠. 재밌겠다. 네, 이게 그 조선 후기를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 그러니까 27대 국왕이 그렇죠. 다 이제 지금 그렇죠. 후보군에 올라 있는 거죠. 27대 국왕에다가 막 그 뭐 왕 세자들도 세자까지 한번 다 오케이. 이제 다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연산군 뺄게요. 연산군 빼고 네. 개인적으로 연산군은 나가 있어. 연산군 형은 나가 있어. 네. 그리고 이제 이정재 뺄게요. 네. 수양대군. 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네. 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조선 시대의 문제라면 사실 후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후기로 좀 일단 먼저 시점을 돌려보면 저는 가장 안타까운 임금이 정조예요. 정조대왕. 네, 그쵸? 정조대왕. 그죠. 조선의 임금들 중에 대왕자가 자연스럽게 붙은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세종대왕, 정조대왕. 네, 그리고 이제 정조대왕 같은 경우는 아마 어떤 했던 일보다 할 수 있었던 일을 못한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많이 그렇죠. 들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정말 안타까운 분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서 죽는 걸 봤고 사도세자. 어떻게 보면 영조가 사도세자 자기 아들을 뒤주에 갇혀 죽은 거는 이제 정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얘는 망할 것 같은데 손자는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건너뛰기 위해서 뒤주에 넣어서 이제 8일 만에 이제 죽인 거잖아요. 그리고 어린 세자 정조는 표명세자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시절부터 이제 사실은 그 정글판에 들어간 거나 다름이 없었죠. 그리고 이제 즉위할 때도 사실 온갖 방해를 다 받았고 제가 한번 예전에 얘기했죠. 즉위 1년 만에 조선의 임금들 중에 유일하게 실질적인 암살 위협, 그러니까 뭐 독살설이 아니라 누가 진짜 자기 칼 들고 가서 죽이려고 했던 시도까지 됐던 그쵸. 사람이었어요. 영화 영린에서 그렇죠. 보면은 현빈이 네. 자객으로 죽을 뻔했죠. 그렇죠. 뭐 영화나 드라마들이 모든 역사를 전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해서 표현한 거는 물론 아닙니다. 아니고 또 그 픽션이 역사서에, 있어요. 그렇죠. 역사서에 따라서는 또 다르게 해석될 수가 그렇죠. 있고 또 이모화변에 대한 원인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맞습니다. 있는데 대표적이거나 그렇죠. 또는 하나 원인 중에 하나를 말씀 주신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정조가 뭐 이렇게 재위 기간이 짧은 건 아니었어요. 24년 동안 재위를 하셨으니까 네. 정조 이게 재위 기간 짧은 건 아니었는데 사실 안타깝죠. 왜냐하면 40대 후반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영조 할아버지인 영조가 재위했던 기간을 생각하면 좀 안타깝죠. 50년 넘게 재위했었으니까 아유, 너무 쓸데없이 거의 건강하셨죠, 장수왕이었지. 그분은. 네. 영조에 비교하면 좀 네, 그렇죠. 그렇죠. 좀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 그 시대로.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 정조 대왕께서 네. 하신 업적들이 있잖아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군사력을 꽤 많이 키워놨어요. 그러니까 일단. 장용령이라는 친위 부대를 예.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 수원화성의 건설. 네. 그 다음에 이거에 묻혀서 잘 안 되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시전의 금난 정권을 없애버려요. 금난 정권? 이게 신의 통공이라고 우리가 맞다. 교과서에서 배우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의 종로 네. 일대 이제 시장이 형성돼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파는 물건들은 다른 데서는 못 팔게 막아놨어요. 이거를 이제 난전을 금한다라 그래서 금난 전권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문제였냐면 조선 후기 되면 한양의 인구도 늘어나고 우리가 아는 그 농사가 밭벼가 아니라 논농사가 되기 시작하면서 수확량이 확 늘어나고 청나라와 일본의 교육에 의해서 이제 그 중산층이라든지 그 신분은 낮지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경제력이 늘어나는데 네. 정작 이 사람들 물건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은 막아버린 거죠, 다른 데를.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금난정권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의 돈을 받고 이 상인들한테 이 난전을 금하게 단속할 수 있는 권리를 줬는데
이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물론 육의전이라고 해서 네네. 6가지 중요한 상점은 막아놨지만 그 네네. 외 나머지는 그냥 다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한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칠패시장, 뭐 배옥에 있는 이런 시장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규제 철폐를 한 거예요. 그렇죠. 아주 세게. 왜냐하면 금난 정권 행사하는 시전 상인들의 뒤에 그 대신들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신들의 힘을 좀 빼는 것도 있어.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이 딱 돌아서게 되면은 왕 혼자 뭘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경제력이 늘어났고 이 시기 되면 우리가 지난 때 교과서에 자본주의 맹화론이라는 걸 이제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식민지 근대화론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식민지가 돼서 근대화 됐다라는 개소리에 반박하기 위해서 나왔던 건데 뭐냐면 조선 시대가 후기에 예. 자본주의에 싹이 튀었다. 그래서 식민지가 되지 않았으면 우리도 내재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다가 이제 자본주의 맹화론, 맹화가 이제 싹이란 뜻이거든요. 네, 맹화론의 핵심 이제 주제였고 이거는 뭐 실제 벌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나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시기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조선이 되면 이전의 조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상처를 받았던 조선의 모습이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가 돼요. 근데 그 정상화라는 게 조선 전기에 정상화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새로운 신민 계층이 생겨나면서 이들의 역동적인 모습으로 됐거든요. 이때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우리 보통 홍길동 하면 이제 서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 서얼들이 사실은 과거를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지만 중요직, 청요직이라고 부르는데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달라는 게 이제 서울 통청운동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역관, 뭐 기술직, 이제 중인들이 이 시기 되면 뭐 역관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청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부자들이 돼요. 이 사람들이 당연히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해 대표적인 게 프랑스 혁명에서 자본가 신흥 자본가 계층이 이제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다가 터진 게 바로 프랑스 혁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중인들과 그다음에 서얼들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신분 상승 운동이 일어나는 게 이게 뭐냐면 전통적인 신분 계층이 신분 체제가 흔들린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해 통공이라든지 정조의 개혁 정책과 맞물리게 되면서 조선이 좀 내재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는 작가님은 이러한 그 정조의 개혁들이 결국에는 식민지화 될 수 있는 네네.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사실 조선이 후기에 식민지가 됐던 결정타를 저는 뭐로 보냐면 세도 정치로 봐요. 그렇죠. 이제 1900 이제 정조 사망하고 그 위에 안동 김씨만 몇 가지 가문이 있었지만 세도 정치가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의 비선 실세랑 똑같아요. 붕당이라고 우리 부르잖아요. 노론소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여기는 최소한 반대파라는 견제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실수하면 이쪽이 이제 하는 거라서 서로 실수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정치. 세도 정치는 그런 게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 무조건 죽이면 돼요. 저는 네. 사실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100% 동의하는데 세도 정치가 시발이 됐다는 부분에서는 좀 달리 보고 있는데 세도 정치 그 이전을 보고 있어요. 저는 사실 붕당이 되면서 세도 정치의 싹은 텄다. 그렇죠. 그것이 그럴 수도 완전 있죠, 네. 뭐랄까 정말 노골적으로 드러난 게 세도 정치 아니겠느냐는 측면에서 좀 바라보고 네, 있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간과한 게 하나 있는데 1801년에 그러니까 정조가 승하한 다음에 공노비가 혁파돼요. 네, 맞습니다. 공노비 혁파는 그러니까 정조가 죽은 다음에 쓴 게 아니라 정조 때 당연히 준비를 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실행이 그렇죠. 됐던 거였거든요. 정순왕후가 대부분의 경우 이제 정조 대왕의 개혁을 막고 다시 원위치로 돌렸지만 몇몇 가지는 그렇죠. 실행을 한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 공노비와 산노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공노비가 혁파됐다면 그 이유는 당연히 산노비가 혁파될 순서였어요. 물론 저항이 당연히 있었겠지만 당시에 이제 머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머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비들이 아니라 그냥 임금 노동자예요. 네, 봄에 맞아요. 고용됐다가 하니까 그걸로 대체되고 있던 시즌이라서 사실은 어느 정도 덜 충격을 받으면서 노비제도 해체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신분 계층이 조금 풀어지게 되고 중인이랑 서울들이 이제 자신이 원하던 대로 과거를 봐서 청요직에 진출할 수 있다면 네. 붕당이라든지 세도 정치로 대표했던 조선 후기의 경직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사실 생각해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에 떠오르는 게 유럽이 근대화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 흑사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너무 많이 죽어버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거의 노예나 다름없던 실제 농노였던 사람들이 몸값이 확 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더 비싼 임금을 주는 대로 이동하는 걸 못 막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사회가 엄청나게 뒤흔들리면서 중세에서 근대로 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런 산업이 혁파 같은 말씀하신 게 잘 됐으면은
비슷한 시너지 효과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을 수도 있었겠다. 조선에서도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대신 이제 유럽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데리고 왔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그렇죠. 의견이 이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만약에 대체 역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이제 묘미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천주교였어요. 천주교. 이제 며칠 전에 서울에 있는 천주교 이제 서서문 성지에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는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학문으로서 처음에 시작했고요. 선교사가 파견되지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천주교에 대한 신앙이 생겨난 거였거든요. 그렇죠. 이게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없어요. 이 역사를 보니까 성균관에서도 믿었다라는 소리가 맞습니다. 있었어요. 예. 이게 정해- 결국은 서학이라고 불린 그렇죠. 그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엔 예. 학문으로 접근했다가 그다음에 종교가 됐던 예. 거여서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안 착. 왜냐하면 정조가 서학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탄압하지는 않았어요. 네. 이후에 순조 이후에 이제 세도 정치를 하면서 심하게 탄압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연착륙이 됐다면 청나라를 통해서 서구의 문물들이 좀 빨리 들어올 수 그렇죠. 있었죠. 아니 그리고 저는 또 이 생각을 하는 게 차라리 정조대왕이라든가 만약에 그 후의 왕들이 차라리 천주교를 탄압하는 것보다 주도적으로 왜 사실 유럽에서도 천주교가 결국은 왕권 강화하고 같이 그렇죠. 결합이 됐잖아요. 그 종교가. 그런 식으로 기존의 유교 사회의 어떤 살림이라든가 그런 식 유교 사회 바탕으로 왕권을 약화시키는 세력이 많았잖아요. 그거를 누르는 그걸로 차라리 어떤 천주교를 이용해서 왕들이 왕권을 강화했으면 어떤 쪽으로 갔을까 궁금한 점은 있어요. 조선-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조선 후기, 그러니까 우리가 한말이라고 부르는 시기에 사실 식민지가 됐던 결정적인 요인은 전 세 가지 사건을 꼽거든요. 하나가 운요 사건. 네. 네. 네,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일어났던 이모군란이랑 갑신정변이거든요. 예. 네. 이 여파로 인해서 아주 귀중했던 한 2-30년의 시간이 그냥 네. 정체되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시기에- 20년이라고. 그렇죠. 이 시기에 만약에 그냥 최소한 일본 정도 수준의, 왜냐하면 그때 지구본이라든지 서양 물품들이 얼마든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에 아메리카가 있고 영국이 있고 다 알고 있었어요. 전기도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도 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건들이 없었다면 사실은 조선이 그렇게 총 한 방 못 쏴보고 네. 이제 식민지가 될 일은 없었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정조대왕이 계속 살아 계셨으면 제가 만약에 타임머신 타고 가면은 네. 다시 가면 먼저 얘기해. 술 담배를 줄이라고. 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죠, 담배도 그죠. 많이 피고 술도 엄청 많이 마셨어요. 사실은 이 만약에가 갑자기 전쟁사가라기보다는 이렇게 역사로 이렇게 이번 주제를 삼은 게 우리 청취자분들 가끔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타임머신을 그렇죠. 타고 과거로 간다면. 근데 이제 우리가 식민지라는 식민지화됐던 그런 아픈 역사,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라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만 있다면 하다 그런 생각을 또 한 번씩들은 해보잖아요. 그렇죠. 네. 일본에는 그런 대체 역사 일본- 영화들이 많더라고요. 일본에 많죠. 뭐 예. 대표적으로 뭐 전국자위대 있고, 맞다. 네. 전국자위대. 그다음에 이제 막- 우리나라도 전차 타고 가가지고 막 부셔버리고 막 총 쏘고 막 난리도 우리나라 아니던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천궁 있잖아요. 천궁. 중국도 있고 아. 소설로는 뭐 윤민혁 작가 썼던 한제국 건국사 같은 그렇죠. 경우가 또 있는 거고 일단은 가면은 저 술 담배 좀 줄이라고 이제 얘기를 일단 하고 가서 엄청 술을 이제 좋아해. 네. 할아버지인 영조는 술을 진짜 싫어했는데 미래에서 왔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미래- 정조대왕께서 이제 세자도 아닌 시절, 세손 시절에 세손 시절 세존 시절에 가서 그 영조 그 영조 임금이 결국은 당신의 아버지를 이제 뒤주에 갇히게 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어린 나이. 그럼 믿을 거 아니오. 그게 결국은 아, 그때 믿고서 어. 나는 이제 다시 미래로 오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너간다는 거죠? 네. 건재하에 그게 가장 그 정조대왕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쇼크일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정 작가님은 정조대왕에서 네. 이제 출발을 하신 거예요. 왜냐면 그 1800년에 승하했을 때 순조가 1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맞아. 수렴청정을 하게 됐고 네. 정순왕후라는 거대한 존재가 이제 세도 정치를 향하는 문을 네. 열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다 실현이 안 되더라도 10년에서 15년 정도 더 살면은 사실 수렴청정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없거든요. 그렇죠. 성인이 하다못해 17살 정도 7년만 되니까. 돼도 진짜. 네. 그렇죠. 이런 걸 설문을 한번 해도 네, 상당한 부분 정조대왕 그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네, 네. 한 50% 넘게는 나오지 않을까 저는 네,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10년에서 15년 정도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 안 하고 예. 그냥 있어도 사실은 조선 후기의 세도 아. 정치는 못하죠. 왜냐하면 순조 때 시작됐던 게 아니었으면 그렇게 예. 이어지지는 못했을 거였거든요. 저는 사실은 식민지화된 원인을 달리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분 쪽으로 갈 누구요? 텐데. 네. 저는 소현세자로 갈까요? 소현세자. 아, 네, 소현세자도 네. 저 네. 거의 네. 제가 봐도 제발 아버지한테 반항하지 마. 일단은 네. 청나라에 잠깐만 좀 더 있으라고. 좀 더 있으라고. 아,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좀 소현세자도 거의 2순위예요. 1순위 누군가요? 정말 1순위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앞서가서 변화가 있었다면 광해군? 그렇죠. 저는 광해군으로 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계속해서 후기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는 결국 거기에 있다고 봐요. 성리학에 매몰됐었다. 그렇죠. 그러면 성리학에 매몰되지 아. 않고 좀 더 다른 시각, 실학이라고 표현하거나 또는 다른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정신적 토대가 될 수 있는 가장 시초가 어떻게 보면 광해군이 요즘 새롭게 다시 해석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역사들이 맞다고 봤을 때는 광해군이 계속 있었고 인조 반정이라는 일어나지 않았어야 될 것들이 그렇죠. 일어나지만 않았다면 예. 조금 달리 가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면 그 오랜 역사에서부터 성리학에 매몰되지 않고 요 다른 것도 있어. 예. 자꾸 보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들어오게 그쵸. 되는 거죠. 그럼 박 문물이. 의원님께서 인조 반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취하실 것 같아요? 결국엔 저도 타임머신 타고 가야죠. 예, 가면은 이제 예, 가면은 이제 광해군 당신 생각이 옳소. 청의 어떤 국제적인 시각을 또 갖고 있었잖아요. 그 예. 국제적인 시각에서 명나라의 사대주니 이거는 정말 성리학에 매몰된 것이고 당신 생각이 옳소. 그리고 실학자들 그때부터 조금씩은 태동되기 시작했던 그쵸. 뭐 연암 박지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중용하면서 그다음 인조 반정 일으킨 놈들 목부터 잘라라. 그죠. 왜냐면 그때 댕검. 그 신고가 들어갔어요. 신고가 들어가서 한짝 불러 조사했는데 아니에요라고 하니까 그냥 넘어갔거든요. 사실 넘어가면 안 됐었는데 넘어가면 안 됐었는데. 그때 잘랐어요. 그래서 네, 목을 그때 싹도. 했으면 이제 어떨지 몰랐죠. 의심을 좀 더 했었어야 네, 되는데 네. 평소에 의심을 진짜 많이 했던 사람인데 하필 그 타이밍에 하필 의심을 그 안 타이밍에. 하냐고. 네. 이제 재미로 하는 거고 지금 네.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정조대왕 그렇죠. 얘기했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광해군도 얘기했는데 저는 이순신 아하. 장군에게 갈 것 같아요. 노량해전에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앞서 나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쵸. 마지막 전투 때. 네. 그러니까는 각오를 하신 거야 이미. 전쟁이 끝나도 선조의 미움을 엄청 받을 테니 나는 차라리 여기서 영웅으로 그냥 죽겠다. 아예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음. 어차피 아들도 죽었잖아요. 일본군에 의해서. 네. 그래서 약간 희망이 없는 거지. 마지막 이 전투 마지막으로. 근데 나라를 위해서 하실 일이 더 있다고 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의 임금 왕들 중에서 정말 가장 있어서는 안 될 왕으로 넘버 1, 2를 달리고 있는 인조나 선조나 선조나 선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외란이나 그런 어떤 커다란 국가 안에 이순신 장군님 같은 분 진짜 노량해전 좀 안타깝고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네요. 예, 진짜. 그때 이제 흔하게 네. 이제 대체 역사에 많이 쓰죠. 그때 전사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켜서 새로운 소설이 국가를- 나왔었죠, 그렇죠. 그 내용으로. 네, 그런 것도 되게 네. 많이 있으니까. 근데 또 선조란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순신 장군님이 살아 계셨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전사하지는 않으셨어도 네, 네. 결국은 그렇죠. 저 선조의 어떤 숙청 대상이 숙청 됐어요. 대상이죠. 그러지 그러니까 않았을까? 거꾸로 진짜 숙청 대상이 되기 전에 먼저 친다. 이런 그렇죠. 사실 그런 얘기도 되게 많아요. 네. 차라리 아니, 뭐- 그때만 해도 완전 해군은 전군 중에서 거의 최강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조금 가능성이 그래도 있는 건 이순신 장군님 의견도 물론 또 흥미롭고 또 탑 5 안에 네. 들어갑니다만은 결국은 왕조의 시대였으니까 그렇죠. 왕이나 그렇죠. 세자 중에서 혁신적인 인물이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게 식민지를 겪으면서 이제 그 전쟁 그다음에 남북 분단이 됐고 이게 사실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게 우리 민족의 발목을 얼마나 잡을지 저는 상상하기도 좀 싫거든요. 근데 이게 첫 단추를 잘 끼웠으면 최소한 식민지를 피하면 사실 분단과 전쟁은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전쟁과 분단이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이제 만든 거니까 제가 이제 뭐 소설가니까 뻥을 친다기보다는 사실 그런 식으로 계속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많이 될 때가 있어요. 역사를 바라볼 맞아요. 때. 네. 역사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계속 그럼요. 반복해서 네, 네. 생각하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거니까. 역사는 반복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사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질 게 없어요. 그냥 플레이어들이 더 추가됐던 것뿐이죠. 네. 그렇죠.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그게 죽음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런 또 역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가 왜 역사를 배워야 된다는 거는 결국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그쵸. 얻기 위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가끔씩은 암울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타임머신까지 생각하면서 그런 상상을 그렇죠. 맞습니다. 네. 각자 한 번씩은 하게 돼서 그럼 다음 주제를 제가 조금 네. 미리 아, 조금 오. 한번 좀
저도 추천을 해보자면 네, 만약에 그럼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가 없었다면 네, 네. 으로 없었다면. 약간 이야기를 하면은 좀 그것도 어떨까?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요 얘기는 다음 편 큽니다. 정도 되겠네요. 네. 네, 그 네. 다음 편으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군사적인 측면도 있을 예, 수 그쵸. 있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측면이나 측면. 네, 일단은 문화적인 측면. 일제강점기를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었어야 네.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음흠. 일제강점기를 안 겪었으면 그 세계 정세는 그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그대로일 테니까. 예, 진행을 그렇죠.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사실은 해방이 됐던 거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시기가 없었다면 식민지를 일제강- 겪지 않았다면. 않았다면 네, 좋습니다. 식민지가 안 됐다면. 네, 네. 네. 여러분들 아시던 일제 강점기가 36년. 길어요. 엄청 길죠. 길죠. 이제. 예. 그 시간 동안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아, 또 흥미로운 주제까지 또 다음 시간까지 네, 어떻게 네. 보면 예고를 한 건데. 아, 너무 재밌어. 네, 이번 만약의 전쟁사 시리즈 여러분들 많이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네, 네. 시청자분들 의견을 한번 듣고 아, 싶어요. 네, 네. 진짜 네. 과연 여러 가지 어떻게 생각들이 했으면 있으실 좋겠나, 테니까. 어떤 네. 왕조를 어떤 왕을 어떻게 했으면, 설득했으면. 예. 네, 우리 김PD님이 또 궁금해하시다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댓글로 네. 남겨주시기 참여해 바랍니다. 주시고요. 네. 또 저는 열심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